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퇴근길이고요. 지금 너무 어두워서 AR은 안 했습니다. AR 이모지 이거는 안 했습니다. 그냥 팟캐스트 팟빵 듣는다 생각하시고 소리로만 들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컴프레서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하면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컨트롤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소리가 큰 소리를 줄여서, 큰 소리를 줄여서 이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큰 소리가 안 나가게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피크를 줄여서, 그래서 좋은, 그러니까 레벨에서 그렇게 너무 크고 작은 것이 표시가 안 나게끔 하는, 그래서 그게 다이나믹 컨트롤이라고 그걸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컴프레서를 쓴다라고 많이들 이제 결론을 내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강단에 있는 마이크나 아니면 싱어들이나, 그래서 그 코러스 부분에서 막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클라이막스에 올라가서 막 커지는 부분, 그럼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스트레셔들을 정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 부분들을 내린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보편적으로 컴프레서가 컴프레서를 쓰는 이유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음색적인 거라고 이제 고급 사용자들은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어떤 특정 파트에서,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말할 때는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트레셔드 이하로 해서 작동을 안 하게 하고, 이렇게 막 크게 하는 소리에서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일반적인 컴프레서의 사용법이라고 다들 말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는, 그래서 큰 소리 나왔을 때 컨트롤 해놓은 것이, 이게 볼륨을 내려서, 그래서 볼륨만 줄여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음색은 제가 이렇게 잔잔하게 말하는 거랑 크게 말하는 거랑 음색의 차이가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진짜 원래 목적인 건데, 그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컴프레서 걸어 놓으면은 싱어들이나 연주자나 목사님이나 다 이거 좀 꺼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거를 때마다 볼륨 페이드를 내리거나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로 컴프레서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좀 약간 무의미한 것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컴프레서는 들어오는 입력 소스에, 그러니까 포함된 과도한 입력들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작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요즘처럼 근접 마이킹을 하게 되는 경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근접 과도 응답이라는 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게 실제 마이크에 입력되는 소리보다도 더 과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특히 이제 엔벨롭에서 트랜지엔트 부분, 그러니까 어택 부분에서 이렇게 입력된 게 100이면은 실제 출력은 막 200, 300, 40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피크를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자 회로나 진동판의 방식들이나 여러 가지 근접 가까이, 가까이 마이킹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원인들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는 그 다이나믹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좀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게 컨트롤을 해놨는데 실제 음색이 바뀌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못 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톤 프로세싱, 들어온 신호 가운데
그 과도응답이라는 부분들을 빨리 이제 인지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들려요.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은.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소리,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는 큰 소리가 나왔을 때 컴프레서 컨트롤하는 그 트레셔홀드를 그렇게 잡아놓는 것이 아닌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입력에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 소리에 포함된 트랜지엔트 리스폰스라는 것을 정리를 한다라는 목적으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소리의 음색 변화가 없거나 음색이 더 좋은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기술이 시작되고요. 그게 그렇게 해서 컨트롤을 해놔서 우리가 믹스를 하게 될 경우에 전체 버스 출력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그 피크와 에버리지 레벨, RMS 레벨 간의 그 큰 차이들을 원천적으로 출발 때부터 그거를 정리해서 믹스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소스들에서 우리가 트랜지엔트 리스폰스라는 걸 정리를 해 놓는다라면은 이게 궁극적으로 개별 소스들을 제대로 레벨 믹스를 해서 만들어 놓은 버스 출력에는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막 피크 치는 막 저기에 있고 평균 레벨은 여기 아래에 있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뭐 소위 이제 버스 컴프레서라는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꼭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글로잉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글로잉을 하는 거. 그래서 글로잉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 이제 믹스, 서밍된 부분에서 피크들을 다 이렇게 눌러서, 그러니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올 수 있는 피크들을 눌러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 풀칠하는 것 같이 잘 붙을 수 있게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글루잉이라는 의미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깊숙이 해보신다라면은, 자, 컴프레서는 기본적으로 작동 원리가 트레숄더를 넘어갈 경우에 볼륨을 내려요. 전체 볼륨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피크로 치는 그것만 내리는 것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킥드럼이 처음에 어택 부분이 세고 스네어가 센데 그 부분만 내리고 그 똑같은 시간대에 나오는 다른 베이스나 다른 그 비트에 정확하게 동시에 들리는 복합파형에서의 다른 악기들의 볼륨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 피크로 나오는 그 킥드럼의 그 큰 것만 줄인다라는 게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컴프레서의 작동 원리상 그걸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못해요. 그냥 정해놓은 트레숄드가 넘어갈 경우에 그때의 페이더를 내리니까 전체 볼륨을 내린다고. 그게 그러면 소위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그 글로잉을 위한 목적으로 컴프레서 쓸 경우에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 못하셔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스네어가 딱 치는 그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을 버스 컴프에서 줄였다라 하면은 그럼 스네어가 나오는 부분에 같이 들리는 모든 다른 사운드들도 다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컴프레서라는 것이 튀어나온 것을 눌러서 짓눌러서 압축을 해서 그걸 내린다라는 것이 아니니까, 트레숄더를 넘어갔을 때 전체 레벨을 내리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될 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컴프레서가 어떤 원리에서 작동을 하는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작동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톤 프로세싱에서 어떤 과정을 이제 밟아서 어떻게 사운드를 만들어내는지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어떤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 방법이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그 이제 한 달 그 인텐시브 코스, 오디오 인텐시브 코스 이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컴프레서의 그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에서 그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피크 레벨에서 바이패스 했을 때 그 피크치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를 컴프레서를 걸어 놓고, 그래서 그거를 그 피크를 막 4dB 5dB씩 내려가게끔 개인 리덕션이 팍팍 걸리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색적인 면에서 원래 들어있던 사운드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훨씬 더 좋은 사운드가 컴프레서의 출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기술에서 엄청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컴프레서를 쓰는 그 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이해를 하신다라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오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거를 경험하고 그것을 그 원리와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면은, 그러면 뭐 당연히 컴프레서로 톤 프로세싱을 해서 음색을 컨트롤하고, 그러면서 아울러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라우드니스를 컨트롤해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버스 컴프를 굳이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버스 컴프를 쓰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글루잉을 해야 하는 이유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니까, 그게 소스에서 다 해결을 한 것들을 레벨 밸런스 맞춰서 잘 모아놨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라우드니스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이니까 디지털 마스터 단에서 트루피크 그 피크치를 0dB가 안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리미터 하나 걸어 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사고를 막기 위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믹스가 다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는 뭐 천기누설이라고 이해를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 얘기를 뭐 어쨌거나 이 엄청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죠. 분명히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유튜브 서버가 망가질 때까지 계속 광고도 보시고 광고도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고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자가 좀 충분히 더 늘어야 되는데 되려 줄어드는 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그래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뭐 버스 컴프레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쓸 수 있다면은 버스 컴프레서를 통해서 다른 톤들과 음색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실력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글루라고 해서 그냥 붙여놓고 무조건 뭔가 기대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빠이.